23.18 보시면은 23.20을 일단 동그라미 한번 해둘까요? 일단 우리가 UFD라는 것을 이제 UFD하고 PID에 대해서 뒤에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먼저 UFD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정수를 생각해 보면 Z에서 U의 Z라는 것이 곱하기에 대한 인버스가 존재하는 원소들의 모임이니까 단원군, 그죠? 곱에 대한 군이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Z에서 생각해 보면 12 같은 원소를 한번 생각해 봐요. 12. 요거는 0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아니에요. 단원도 아니고. 이런 원소를 갖고 오면 이 원소는 소인수 분해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소인수 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게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하죠. 표준 분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정수에서는 뭐 2 곱하기 2 곱하기 3 소인수 분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걸 임의의 정역으로 확장하다 보면 소인수 분해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인수 분해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소수의 다시 말해 이것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소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나중에 이제 기하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기하권. 정역에서는 기하권. 약분이 더 이상 안 되도록 최대한으로 분해해 놓은 것이다. 이거. 그래서 기하권의 곱을 인수분해, 소인수분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하권의 곱으로 나타나는데 그 방법이 사실 이거나 똑같은 걸로 본다 이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걸로 보냐면 이렇게 짝을 지우면은 이게 서로 동반원 관계에 있도록. 동반원이라는 것은 서로 아주 친한 원소들인데 친한 원소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의 단원을 곱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 또 2에 1을 곱한 1도 단원이니까 3에 마이너스 1 곱한 거. 그래서 동반원이라는 것은 어떤 원소 A와 B가 동반원이란 말은 B는 A 곱하기 단원이 꼴인 경우를 동반원이라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즉 동반원이란 말은 A 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B 이런 거 요게 이제 단원의 꼴로 나타나는 이런 꼴로 나타나는 두 원소 A, B를 서로 동반원이라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정수 Z에서는 인수분해 대상은 0과 플러스 마이너스 1, 0도 인수분해 할 수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인수분해 할 수 없어요. 0과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제외하면 그것은 기하권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그 방법이 유일하다. 그래서 유일하게 인수분해 가능. 자, 유일하다라는 인수분해한다는 말은 뭘 뜻하냐면은 기하권의 곱이다. 기하권의 곱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유일하다는 말은 어떤 관점에서 유일하냐? 이게 다른 거 아니냐? 이거하고 이거 또 다른 인수분해인데 이거 유일하다 얘기할 수 있느냐? 유일하다는 말은 뭘 무시하느냐면 순서와 동반원을 무시할 때 유일하는 거예요. 동반원이라는 것은 동반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원을 곱해서 나머지 하나가 나타날 때, 그죠? 그럴 때 이제 서로 동반원 관계 있다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수 Z에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걸 유일, 분해, 물론 정역 이렇게 말한다.
유일분해 정의. 혹은 유일 인수분해 정의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유닉 팩토라이제이션 도메인 이렇게 부른다. 그죠? UFD. 마찬가지로 이제 QX 같은 데서 생각해 봅시다. QX에서 유리계수 다항식의 모임에서 UQX는 뭐냐? 유니트는 옛날 지난 시간 해봤죠 이거. 여기서 유리계수 다항식 중에서 인버스가 존재하는 원소들은 0 아닌 유리수들이죠, 그죠? 0 아닌 유리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항식 하나 갖고 오는데 Q의 X에서 인수분해 대상은 뭐냐면은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닌 원소. 단원이라는 것은 뭐 상수 아닌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 할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이게 단원이 아니에요. 그죠? 상수가 아니니까. 그 상수.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이제 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자 인수분해 되는데 인수분해 어떻게 하느냐면은 요것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그죠? 인수분해 할 수도 있고 이것을 그 뭐 예를 들어서 2배의 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분의 1배의 x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어찌됐든 이 다항식 자체가 기하학 다항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하학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다. 기하학 다항식 이런 것들이 기하학 다항식.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하학 다항식. 기하학 다항식의 곱. 이걸 기하학원의 곱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인수분해가 있어도 사실상 같은 것이다.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이게 뭐냐? 동반원 관계에 있다는 거죠. 동반원. 동반원은 뭐냐? 하나에 뭘 곱했어요? 단원을 곱해서 나타났으니까. 다시 말해 2분의 1은 곱에 대한 인버스가 존재하는 원소죠. 그래서 단원이 곱. 여기도 마찬가지로 2를 곱해서 나타났다. 단원을 곱해서. 이 인수분해는 어디서 필요하냐면 정수보다는 사실은 이게 뭐예요? 다항식환에서 해를 조사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다항식이 동반원의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해가 똑같은 거예요. 해가 똑같은 거니까 같은 걸 취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반원의 곱으로 그 서로 동반원이 되는 경우 순서만 바꾸고 동반원을 무시한다면 이건 유일한 인수분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것도 역시 유일하게 인수분해 된다. 인수분해 가능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되고 이 Q의 X를 역시 유일분해 정의. 유일분해 정의. 유일 인수분해 정의. 뭐 같은 말이죠. UFD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자, 요 밑에 있는 이 사실을 이제 UFD라는 용어는 쓸 수 없지만 뒤에서 나오니까 요걸 증명해 볼 거예요. 정리 23.20이죠. 그 정리 23.20을 하기 위해서 이제 18하고 19를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채 F 정리 채 F에 대해서 F 했지만 Q라고 생각하고 봐도 무방하죠. 그죠? 자, PX가 FX에서 기하학 다항식이다 이거예요. 기하학 다항식일 때 23.18 PX가 RX 곱하기 SX를 나눈다면 PX는 RX를 나누거나 혹은 PX는 SX를 나눈다. 이런 사실. 물론 RX, SX는 RX, SX는 라지 FX에 들어있어요. 그죠?
요걸 일반화하면 23.19 px가 r1x rnx 이면 px는 적당한 rix, 물론 rix들은 라지 fx에 들어있죠, 그죠? 물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적당한 rix가 존재하더라. rix i가 1n에서 하나 나타나더라. 23.19는 23.18과 수학적 기납법이죠. n에 관한 지금 수학적 기납법, 그죠? n에 관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23.18만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뭐 볼 것도 없는 게 px가 rx 곱하기 sx를 나눈다면 rx 곱하기 sx가 px가 기하학다항식이라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요걸 지금 아직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해요. 요건 뒤에서 이제 정리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죠. 여기 지금 아직 정리를 안 했네요. 이렇게 갑시다. 자, 지금 여기서 할 수는 없어요. 23.18이. 근데 뒤에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27.27절에서 27.27에서 요걸 이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건 그냥 결과만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그 증명을 뒤에 걸 그냥 이용해서 증명하고 갈게요. 근데 워낙에 상식적인 얘기라서 뭐 뒤에서 이 정리는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자, px가 rx, sx를 나눈다라고 하면 px를 rs, xx가 인수로 갖죠, 그죠? 그래서 rx, sx가 px를 인수로 갖는 다항식들의 모임. 이게 이제 px를 에 의해 생성되는 주 아이디얼이다. 그런데 px가 기하학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극대 아이디얼이라 할 수 있고, 극대 아이디얼은 소아이디얼이므로, 자, 이거 다 뒤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극대 아이디얼은 소아이디얼이므로, 자, 곱한 게 들어가면 적어도 하나가 들어간다. rx가 여기 들어가거나 혹은 sx가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는 px 인수로 갖는 다항식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px가 rx를 나눈다. 즉 px가 rx를 나눈다. 혹은 px가 sx를 나눈다.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지금 사실 요 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현대대수를 조금만 공부했다면. 그래서 뭐 뒤에서 뭐 증명은 요 내용을 보고 또 여기 다시 또 찾아서 보실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27.27에서 나와요. 여기 정리 27.27에서 다시 이렇게. 그래서 극대 아이디얼이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기하권에 의해서 생성된 주 아이디얼이 극대 아이디얼이다라는 사실과 극대 아이디얼은 소 아이디얼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다시 또 확인을 해 두도록 하시고, 자 19번은 이제 뭐 그냥 수학적 기납법 원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이거. 그래서 증명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뭐 뒤에서 다시 저 내용을 하고 다시 보시면 되겠어요. 대부분 뭐 아실 거죠, 사실은. 자, 23.20. 요것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상수다항식이 아닌 fx를 여기서 가지고 오면 일때 첫 번째 fx 그 인수분해 존재성이죠. 인수분해 존재성. 자, 존재성은 뭐냐 하면은 적당한 기하당식 곱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라지 fx의 기하당식의 곱으로 나타난다.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분해의 유일성. 유일성은 두 가지 곱으로 나타났을 때, 다시 말해서 fx 이꼴 p1x prx 할까요? prx 요 q1x qsx 이렇게 둘까요? 물론 이 pi, qj는 다 뭐예요? 기하당식이에요. pi와 pix와 qjx 이런 것들은 라지 fx의 기하당식이다. 두 가지 꼴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기로 했어요? 여기서는 이것과 이것이 사실상 같은 인수분해다. 그 말은 개수가 일단 같아. R과 S가. 그래서 R 이꼴 S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순서만 적당히 바꾸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동반원 관계 있도록 짝을 지어줄 수 있더라. 그래서 PI와 QJ는 PI의 X와 QJ의 X는 여기에 U는 뭐예요? 단원이에요, 단원. 이런 꼴로 짝 1대1 대응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 물론 여기서 U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U는 단원이에요. 단원은 뭐죠? U, F, X에 들어가고, 그게 뭐죠? 라지 F 차집합 0이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유리계수 다항식들 중에서 인수분, 그 곱에 대한 역수가 여건이 존재하는 원소들은 뭐죠? 상수로서 0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자, U라는 것이 적당히 이렇게 여기서 나타나는 의 꼴로 PI와 PIX와 QJ의 X는 1대1 대응이다. 대응된다. 뭐 이렇게 할까요? 그냥 대응된다. 자, 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23.20은 라지 F의 X는 뭐라는 뜻이에요? UFD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다 뒤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워낙에 중요한 개념이라서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증명 첫 번째 존재성은 차수에 대한 수학적 기납법을 쓰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차수에 대한 수학적 기납법. 차수
degree의 fx equal n에 관한 수학적 귀납법으로 확인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n이 1인 경우는 당연히 성립하죠. 그죠? 그 자체가 1차 다항식은 무조건 기하학다항식이에요. 그러니까 기하학다항식이니까 기하학다항식 곱이라고 볼 수 있죠. 한 개. 그래서 자 fx의 degree가 이제 n equal 1인 경우부터 degree가 자 fx가 자 1인 경우 생각해보고 당연하다. 그 다음에 degree가 자 n인 경우 해가지고 이제 k인 경우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k 할까요? k인 경우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k 플러스 1인 경우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이걸 성립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근데 이걸 할 때 작거나 같다 해도 된다는 거 아시죠? 그 자체가 뭐 k에 관한 명제니까. 그래서 이걸 얘기해 보면 되겠어요. 지금 어차피 fx는 상수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fx는 뭐예요? 1차 다항식이 돼서 다항식이라서 이것은 기하학다항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성립한다 이거예요. 기하학다항식은 기하학다항식 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경우 성립한다. k 이하인 경우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k 플러스 1 이하인 경우 성립함을 증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k 이하인 경우는 성립하는 게 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꼴 k인 경우만 성립한다라고 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이제 k 플러스 1이라고 이라 할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먼저 fx가 기하학다항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이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 fx 자체가 기하학다항식의 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므로 뭐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fx가 기하학다항식이 아닌 가약다항식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더 낮은 차수의 다항식 곱으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k차 이하의 두 다항식 곱으로 인수분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가정이 수학적 기납법의 가정에 의해서 그냥 각각이 기하학다항식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을 가정했으니까 끝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적당한 gx와 hx가 존재해서 large fx 존재해서 뭘 만족하냐면은 fx는 gx 곱하기 hx이고 degree의 gx도 degree의 hx도 k차 이하가 된다 이거.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수학적 기납법 가정에 의해서 gx와 hx는 이제 기하학다항식 곱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의 가정에 의해 gx는 hx는 각각 이제 그냥 이렇게 바로 쓸까요? 기하학다항식 곱이라. 기하학다항식의 곱. 역시 또 기하학다항식. 이므로 fx 이꼴 gx hx였으니까
기하학당식 곱, 기하학당식 곱이니까 뭐 기하학당식 곱 이렇게 바로 써도 되겠죠. 구체적으로 쓸 필요 있나요? 해서 이제 존재성을 확인해 봤어요. 그 다음 유일성을 체크해 보자면 두 개의 기하학당식 곱이 있다면 그 개수는 서로 같고 이렇게 동반원으로 짝을 지을 수 있더라. 그죠?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먼저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유일성. (2번) fx가 p1의 x, pr의 x, q1의 x, qsx. 그리고 rs가 사실 뭐 어차피 둘은 서로 같거나 한쪽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정수니까. 그래서 한쪽을 크거나 같다라고 둬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일반성 잃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자. S가 R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생각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연습장이에요. 자, 이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은 거는, 같다는 말은 P1X, PRX 이게 Q1X, QSX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P1X를 생각해 봐요. P1X는 요걸 나누잖아요. P1X 곱하기 뭔가 있으니까 지금 연습장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P1X는 이거의 곱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방금 방금 여기 적혀 있던 정리 23.19에 의해서 P1X는 적당한 여기 뭔가를 하나 나누게 돼 있죠. 그죠? 그걸 뭐 숫자를 뭐 이게 그 또 새로운 걸 갖고 오는 것보다는 그냥 두기를 P1X가 Q1X를 나눈다라고 이제 편의상 두자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Q1X가 P1X 곱하기 뭔가의 곱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요것은 지금 요 Q1X가 기하학당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이게 상수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 상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미 P1X는 기하학당식이기 때문에 상수는 아니에요. 그럼 요게 뭘까요? 이게 상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을 그냥 U1이라 둡시다. 상수.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상수가 돼 가지고 그러면 결국 Q1은 U1의 P1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Q1은 U1의 P1의 X의 꼴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P1 0 아니니까 정역에서는 약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P2를 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 Q2가 뭐가 될까요? U2의 Q2X, U2의 P1X의 꼴로, P2X의 꼴로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쭉 다 날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R과 S에 비교했을 때 이쪽에 원소가 PI들이 다 날아가면서 왼쪽은 다 뭐예요? 1로 바뀌어버릴 거고 오른쪽은 뭐예요? 결국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1과 뭔가 QJ 곱한 거 나타난다는 거 모순이 나오니까 S가 R하고 똑같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S가 R보다 더 커져 버리면 여기는 QI들이 있는데 여기는 1밖에 안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하학당식이 그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로 모순이 나옵니다. 따라서
R과 S는 서로 같은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 짝을 지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얘기를 1번, 2번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써보면 이렇게 되죠. P1의 X가 지금 P1X가 fx를 나누는 것이고 fx가 Q1X, QSX 이렇게 나누는 그죠? 자, 그래서 이 책의 표현대로 쓰자면 임으로 순서를 무시하면 임으로 그 순서를 무시하면 하면 23.19에 의해서 19에 의해 P1X가 원래는 QIX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편의상 Q1X를 나눈다라고 두자. 해도 상관없죠. 이라 가정할 수 있고 이제 있고 자 여기 요게 지금 요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상수가 나타나 가지고 그죠? 자 Q1X의 기하성에 의해 Q1X 이꼴 U1의 P1X라고 둘 수 있다. 적당한 U1인 Q 라제프 차집합 제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입시켜 볼까요? 즉 P1X, P2X, PRX 이꼴 Q1X, Q2X, QSX. 근데 이게 U1의 P1X 바뀌었고 Q2X, QSX. 영한인 P1X는 약분이 되니까 정액에서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요 U1 P1X 빠지고 이렇게 된다. 그럼 또 P2X가 또 나누니까 똑같은 작업을 하면 소거 법칙에 의해서 P2X, PRX, U1, Q2X, QSX 이므로 자 같은 방법에 의해 왼쪽은 1이 나오고요. 오른쪽은 U1, UR Q의 R 플러스 1의 X Q의 SX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여기가 뭔가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모순이라서 없다는 얘기는 R과 S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PI의 X는 UI의 QIX라고 볼 수 있다. QI의 X대는 U1, U의 R이 나타나는 것이 됐다. 그죠? F 차집합이야.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놨어요. 증명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거한 예는 생략해도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서 5부로 넘어가시면 돼요. 아이디얼과 잉여환.
오브 아까 전에 그 이제 뭐 극대 아이디얼, 소 아이디얼, 주 아이디얼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서 나오죠. 먼저 26절에서 준동형 사상과 잉여환을 정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구조적으로 이제 뭐가 필요하냐, 아이디얼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26절 간단하게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6절. 준동형 사상과 잉여환. 준동형 사상과 뭐 잉여환. 잉여환이라는 것은 상환 같은 얘기예요. 잉여군, 상군 같은 얘기예요. 잉여류들을 원소로 갖는 군이다 이거예요. 그게 상군이죠. 잉여류들을 원소로 갖는 환이다. 그게 상환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죠. 군이 있으면은 군에서는 우리가 상군을 정의했었는데 상군과 직접군, 프로덕트 그룹 해가지고 직접군을 정의했는데요. 상군을 정의하려고 보니까 군을 부분군으로 자르면 이게 잉여류들이 나오는데 잉여류들 이런 걸 가지고 군을 만들어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됐냐? 꼭 필요한 조건이 부분군 중에서 좋은 부분군, 정규 부분군, 정규 부분군 조건을 갖고 오니까 이게 하나의 군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잉여군 혹은 상군이라고 했었다 이거, 그죠? 마찬가지로 환에서도 상환을 정의하겠는데 상환과 직접환을 정의하죠. 그죠? 상환은 뭐냐? 환을 역시 부분환으로 잘라보니까 이게 이제 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뭐 당연히 well define이죠. 연산의 well define. 특히 곱 연산의 well define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이 된다고 보장이 없으니까 환을 가지고 와서 좋은 조건의 부분환을 가지고 오면 이게 환이 되더라. 그게 뭐냐? 아이디얼이다. 아이디얼. 이데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이게 잉여환. 그죠? 상환. 자, 이 부분환의 조건을 이게 찾다가 이제 좋은 조건의 환을 찾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이디얼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아주 이상적이다. 자, 이 조건이 얼마나 좋길래, 그죠? 아이디얼이라는 말을 붙여줬을까요? 자, 그러면 상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요한 정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제1 동형 정리였죠. 그죠? 사실 2, 3 동형 정리도 나타나죠. 근데 아직 안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1 동형 정리를 26절 끝에 공부해요. 똑같아요. 물론 또 2, 3 동형 정리도 있어요. 환에서도. 그걸 이제 같이 또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동형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환준동형 사상이 정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환준동형 사상의 성질을 체크해 봐야 돼요. 근데 환준동형 사상은 이미 앞에서 열심히 다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준동형 사상의 주요 성질을 이제 뭐 결과를 소개하겠는데 그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앞에서 잠깐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환 R과 R 프라임 있는데요. F가 파이 할까요? 파이가 R 플러스 곱하기에서 R 프라임 플러스 프라임 곱하기 프라임으로 가는 환준동 사상이라면
이 사상은 덧셈과 곱셈 연산을 모두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덧셈 연산은 당연히 보존하는 거죠. R 프라임 플러스 프라임으로 가는 군 준동형 사상이라는 사실은 당연한 얘기잖아요. 만족하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군에서의 그 준동형 사상의 성질들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군에서는 항등원을 항등원으로 보내고, 여군은 여군으로 보내고, 부분군은 부분군으로 보내고, 부분군의 역상이 부분군이 되고, 원투원 필요충 조건이 커널이 제로가 된다. 커널이 한 점만 갖는다. 커널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봤었다. 이거. 그죠? 그런 성질들을 다 만족할 거예요. 이 조건만 가지고도,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거죠? 이 더하기에 대한 항등원 항등원 보내는데, 파이의 제로는 제로 프라임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뭐, 부분군 뭐 얘기는 할 필요 없고, 파이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다. 마이너스 파이 x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 26.3에서 보시면은 26.3에서 뭐 준동형 사상의 여러 가지 성질을 쭉 나열해 놨는데 뭐 그냥 이게 사실은 환준동형 사상의 주요 성질이에요. 근데 이것은 군준동형 사상의 주요 성질 13.12. 우리 첫 시간에 했어요, 이거. 첫 시간에 첫날 했어요. 자, 이 환준동 사상의 주요 성질이라 볼 수 있는데 그게 군준동형 사상의 주요 성질 13.12와 거의 같은 얘기다 이거. 그래서 써보면 결과를 써보면 R에서 R'을 간 환준동형 사상 일때 자, 첫 번째 파이의 제로는 제로다. 이유는 여기서 했어요. 13.12. 그렇죠. 왜? 군준동형 사상이 되기 때문에. 더하기에 대해서는 파이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파이 x다. 역시 군준동형 사상의 성질이잖아요. 이게. 더하기에 대한 요건. 이제 13.12다 이거예요. 역시. 그 다음에 세 번째 s가 r의 부분한이면 파이 s는 r 프라임의 부분한이다. 이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s 프라임이 r 프라임의 부분한이면 파이 인버스의 s 프라임은 r의 부분한이다. 이건 생각해 봐야 돼. 부분환은 안 했잖아요. 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슷한 걸 했는데 1이 r의 단위원이면 r의 곱에 대한 요건 r의 단위원이면 파이 1은 fr의 단위원이 돼요. 일반적으로는 안 되고 이걸 체크했다면 파이가 뭐일 때는 특히 이래서 특히 여기에서 파이가 뭐일 때는 파이 1은 r 프라임의 단위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FR이 R 프라임이 되면 요거 같으니까 위에 사실로부터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파이가 뭐일 때는 전사일 때는 이거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은 1번에서 자명한 얘기죠. 그 다음 6번은 여섯 번째 이런 얘기가 나와요. 파이가 원투원이다. 원투원이다. 그 말은 뭐죠? 커널의 파이가 제로만 갖고 있다. 이게 뭐죠? 앞에서 했잖아요. 군준동형 사상의 성질에서 당연한 얘기잖아요. 13.12. 그 같은 말이 커널이 제로에 들어간다. 같은 말이
커널의 위수가 얼마다? 1이다. 이거 다 뭐에서? 23.12에 의해서 군준동형 사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하는 거잖아요. 13.12. 13.12. 그렇죠? 이게 13.18이네요. 예. 앞에서 군의 성질 13.18에서 요걸 했어요. 18. 저 앞에 건 1, 2고. 자, 아무튼 필요한 거 몇 개만 해봅시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해볼까요? 이거? 뭐 원하는 거 얘기해 보세요. 3번? 알았어요. 3번. 파이 S가 R'의 부분환이다. 뭘 체크해야 되죠? 첫 번째, 파이 S는 공집합이 아닌 파이 S는 공집합이 아닌 S'의 부분집합이다. 두 번째, 부분환의 조건을 체크할 때 어떻게 하죠? Y1, Y2 인 파이의 S에 대해서 뺀 게 부분군 조건이니까 뺀 게 들어간다. 곱한 게 들어간다. 이거 체크하면 되잖아요. 부분한 조건. 그죠? 자, 공집합 아닌 S' 부분집합. S'의 부분집합 당연하죠. 공집합 아니 당연하잖아요. 왜? S가 공집합이 아니니까 뭐 태워보내면 뭔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자명한 얘기다. 그죠? S가 공집합이 아니니까 파이 S도 공집합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두 원소를 갖고 왔다. 뭘 알 수 있어요? Y1은 X1 파이 X1 Y2는 파이 X2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여기 X1인 S S2, X2인 S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 먼저 Y1 마이너스 Y2는 파이의 X1 빼기 파이 X2 파이의 X1 마이너스 들어갔다가 준동의 사상 성질을 이용하면 바로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 X1, X2가 S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S의 원소죠. 따라서 여기 파이 S의 원소다. 그 다음에 Y1, Y2는 파이의 X1, 파이의 X2. 그래서 파이의 X1, X2. 파이의 X1과 X2는 S의 원소니까 이것도 S의 원소네. 따라서 파이의 S의 원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저것도 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실 앞에 요걸 비슷한 걸 해봤는데 5의 2번은 1에 의해 자명하다 이거예요. 그럼 1은 1만 체크해보면 되는데 1은 그냥 파이 R의 단위원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Y인 FR 이면 일때 F1 곱하기 Y가 곱하기 F1이 해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Y가 되면 된다 이거. 그래서 F1은 곱하나 마나인 원소다라는 사실을 유도하면 되겠네. 그죠? 뭐에 대해서? 여기 아무 원소나 갖고 오면. 근데 Y인 FR의 원소를 갖고 오면 결국 뭐예요? 이것은 FY라는 것이 뭐의 꼴로 나타나요? FX의 함수값의 꼴로 나타나니까 X인 R. 따라서 이므로 요걸 F1 곱하기 fx 이꼴 f1x 이꼴 fxy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fx, f1, fx1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f1은 단위원이 된다.
됐죠? 그래서 환준동의 사상의 기본 성질을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주요 성질. 그러면 26.9에서 이제 상환을 정의하는 이제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 26.9는 14.9하고 아주 비슷한 결론인데요. 14.4, 14.9가 아니라 14.4. 14.4에서 뭐가 나왔냐면 상군을 정의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봤었어요. 자, I가 R의 일단 부분환을 가지고 와볼 거예요. 일단 R quotient I를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군에서하고 똑같아요. 이건 좌익요리들의 모임이에요. 좌익요리들의 모임은 덧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R 더하기 I, R in R 이렇게. 원래는 G quotient N, G quotient H 이걸 뭘로 정의했어요? AH, A인 G 이렇게 생각해 봤었는데 여기 좌익률이잖아요. 근데 연산 자체가 덧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 봤을 때 자, 두 원소 R 플러스 I, S 플러스 I 두 개를 가지고 와봐요. 여기서 R quotient I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연산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더하기 연산을 R 더하기 I 하고 S 더하기 I 이것을 더한 것을 정의해 주기를 요걸 요렇게 정의할 R 더하기 S 더하기 I로 정의한다. 그 다음에 곱한 건 어떻게 정의하느냐? 곱한 거는 정의하기를 RS 더하기 I로 정의해보자 이거예요. 자, 이라 할 때 이 연산 더하기가 잘 정의될 것이냐 연산 곱하기가 잘 정의될 것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거예요. 연산만 잘 정의되면 구조상 환의 조건은 그대로 만족하게 돼 있어요. 연산만 잘 정의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곱셈 연산을 이렇게 줬다면은 뭐 곱셈 결과는 당연히 RS가 S 그 링 R의 원소니까 R 더하기 I 해봐야 이거는 어디 들어갈까요? R quotient I에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뭐 이건 당연히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결합법칙을 만족하느냐 뭐 항등원 결합법칙은 여기 RST 해가지고 앞에 묶고 뒤에 묶고 그냥 똑같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조상 이게 주어진 연산 플러스와 곱하기에 대해서 R quotient I가 환이 된다는 사실을 금방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플러스 연산이 R quotient I에서 잘 정의될 것이냐 라는 문제. 역시 이것도 여기에서 잘 정의될 것이냐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잘 정의될 것이냐. 근데 이거는 그냥 돼요. 왜 되느냐 하면은 덧셈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14.4에서 이미 잘 알고 있듯이 I가 덧셈에 대한 R의 정규 부분군이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정규 부분군이라는 것은 가환군에서는 모든 부분군이 다 정규 부분군이라는 걸 알죠. 근데 덧셈은 뭐예요? 환의 조건에서 가환이 되니까 정규 부분군은 당연히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것은 잘 정의된다. 잘 정의된 이항연산이다. 이렇게 쓸까요? 이항연산이다. 라는 사실은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왜? I는 아벨군 R 플러스의 에서 정규이기 때문에 정규 부분군에서 의 정규 부분군이므로 14.4에 의해서 성립한다. 이므로 14.4에 의해 잘 정의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정의된 이항 연산이 된다는 사실은 함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되는 건 아니고. 이게 그러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으면 되느냐 하면은 RI가 I에 포함되고 IR이 I에 포함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게 성립하더라. 물론 이것은 임의의 R인 R. 역도 성립한다는 걸 사실 알게 돼요. 이걸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뭘 뜻하냐면은 R은 R에서 자유롭게 I에서 자유롭게 원소를 뭐 A를 갖고 갈까요? R인 I, R과 그죠? A인 I에 대하여 요것을 RA가 I에 들어간다. AR이 I에 들어간다. 이 조건만 가지고 와도 이 조건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아이디얼이라고 하죠. 이걸 아이디얼이라고. 이 아이디얼의 왼편에 좌 아이디얼, 레프트 아이디얼이라고 부르고요. 좌 아이디얼. 자, 아이디얼 오른편 우 아이디얼. 좌 아이디얼, 우 아이디얼 동시에 되는 것을 사실은 나중에 아이디얼이라고 부른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요 조건을 체크해 봐야 되죠. 그 위에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요것만 요걸 기억이라 하고요. 요걸 니은이라 해서 디귿은 뭐 니은하고 당연히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동시조건이라는 사실을 체크해 봅시다. 그래서 26.9도 동그라미 해둬야 되겠죠. 앞에서 나왔듯이 이것도 사실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다. 아이디의 정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14.4는 정규 분근의 정의가 왜 저렇게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14.4였고 저게 한번 시험에 나왔죠. 아이디얼도 약간은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기억에서 니은에서 기억 잘 정의된다. 니은에서 기억 요걸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잘 정의된다는 사실은 함수값 그러니까 이항연산이라는 것이 이제 곱셈 연산인데 이게 여기에서 두 원소를 가지고 와서 1위로 대응되는 함수잖아요. 이 함수가 함수값의 뭐예요? 존재성과 유일성을 체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존재성과 유일성을 체크하자면 자에 대하여 이걸 정의하기를 RS 요 연산이라는 것이 R 더하기 I, S 더하기 I 요 두 원소를 가지고 와서 여기 한 원소를 가지고 와서 요곳에서 연산을 취했다는 얘기는 중간에 써가지고 RS 더하기 I로 대응시켜준다. 그래서 요걸 쓰기를 R 더하기 I에 S 더하기 I 하는데 이게 RS 더하기 I 요것이 함수값의 존재성과 유일성을 체크해야 되죠. 그죠? 존재성은 당연한 얘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요 RS 더하기 I가 요게 R의 원소니까 해봐야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자명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유일성을 체크해봐야 돼요. 유일성은 생각해볼 문제죠. 그래서 유일성을 확인해 보자면 여기에 두 원소 갖고 와봐요. 그럼 R1 더하기 I, R 더하기 I, S 더하기 I 정의역이 두 원소 이거 하고 R 다시 더하기 I, S 다시 더하기 I 요게 같다면 연산 R 더하기 I, S 더하기 I
R 프라임 더하기 I, S 프라임 더하기 I. 이거 같다 이거. 이걸 보여야 되죠. 근데 물론 이것은 RS 더하기 I고, 이것은 R 프라임 S 프라임 더하기 I다. 그죠? 이거 같다는 사실을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x1 이꼴 x2면 fx1 이꼴 fx2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함수가 유일상. 그래서 자, 같다는 어떻게 보이냐면 일단 요 두 개 갖고 있죠. 앞에 것끼리 갖고 순서상이 같다는 것은 요거 같고 요거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R 더하기 I는 R 프라임 더하기 I고 S 더하기 I는 S 프라임 더하기 I. 그러면 자, 여기서는 R 프라임 마이너스 R이 I의 원소예요. R 프라임 마이너스 R이 I의 원소죠. 요걸 뭐로 두냐면 A라 둡시다. A라 둡시다. 그 다음 S 프라임 빼기 S가 또 I의 원소죠. 요걸 B라 둡시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같다는 사실을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거 빼면은 I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R 프라임 S 프라임 빼기 RS, 이게 I에 들어간다는 조건을 만족할 것인지 이걸 체크해 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걸 대입시켜 보면은 R 더하기 A, S 더하기 B 이렇게 되나요? 곱하기 RS. 계산해 보면 RS를 빼면 RS 날아가고 AS 더하기 RB 더하기 AB네. 그죠? 이게 I에 들어갈 것이냐라는 문제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서 A와 B는 어디 원소냐면은 I의 원소였어요. 그러니까 요것은 I 곱하기 뭐예요? S. 요것은 어디 원소예요? R 곱하기 I다 이거예요. 그죠? IS네요. IS. 자, IS 이게 어디에 포함되죠? I에 포함된다고 가정했던.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가정했어요. 여기 이걸 가정했잖아요. 아이디얼의 왼편에 환의 원소를 곱하면 I에 들어가고 아이디얼 오른편에 환의 원소를 곱하면 I에 들어가. 뭐 이런 조건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I에 들어간다. 이게 그 가정돼 있고, 자, A, B가 둘 다 I의 원소니까 당연히 이거는 부분환이니까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I 원소들이니까 들어가더라. 이게 이제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쓰이네요. 이게 이제 포함된다. 이 조건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그죠? well defined 되기 위해서 이 조건. 따라서 이제 유일성이 확인이 됐고, 반대편 기억에서 니은으로 가는 거, 이걸 한번 해봅시다. 기억에서 니은. 기억에서 니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잘 정의된다라는 가정을 하고 난 뒤에 그 반대 방향을 확인해야 되니까, 자, R인 R일 때, 자, R인 R일 때, 첫 번째 AR이 그 RI가 I에 포함되고, 두 번째 IR이 I에 포함된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죠? RI가 I에 포함된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는, 자, 임의의 A인 I에 대하여 RA가 I에 들어간다. 이걸 보여야 되죠. RA가 I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RA 더하기 I가 사실은 여기 I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RA 더하기 I는 R 더하기 I, A 더하기 I인데, 그죠? 여기서 뭘 써먹었어요? 잘 정의된 곱 연산이 잘 정의됐다. 된 이항연산이다. 라는 사실을 써먹었어요.
그런데 요것은 R 더하기 I는 그냥 나오더라도 A가 I의 원소인 경우는 요거는 I와 같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A가 I 원소면 I와 같잖아요. 근데 I는 뭐냐면 제로 플러스 I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제로 플러스 I라고 다시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R0 플러스 I가 돼서 날리니까 I가 되더라. 그래서 RA 플러스 I는 I가 됐으니까 RA가 I에 들어간다. 이렇게. 여기 자연스럽겠네요. 그 다음에 반대도 임의의 A인 I에 대해서 대하여 AR이 I에 들어감을 보이면 되는 거니까. 자, AR 플러스 I. 이것은, 자, A에 플러스 I, R 플러스 I.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역시 이제 이게 잘 정의됐다는 가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죠? 곱이, 요 부분이, 곱이 잘 정의된 이항연산이다. 라는 사실을 써먹었다 이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것은 이제 A가 I의 원소니까 그냥 I가 되고요. R 더하기 I. 다시 I는 제로 더하기 I라고 볼 수 있으니까 R 더하기 I. 제로 R 더하기 I니까 이게 제로 R 더하기 I니까 이게 I다. 그죠? 따라서 AR 플러스 I는 I와 같아지고 결론적으로 AR이 I에 들어가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6.10으로 가봅시다. 자, 곱이라는 것이 well defined, 잘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 좌 아이디얼, 우 아이디얼의 조건이었죠. 그래서 곱의 well defined. 그 조건을 이제 그 부분안의 조건에서 추가해가지고 이제 아이디얼이라 부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정의 26.10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환 R에 대하여 I가 R의 아이디얼이다 라는 사실은, 자, I는 R의 부분환이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만족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조건, 좌 아이디얼 조건, 아이디얼의 왼편에 곱한 게 I에 들어간다. 좌 아이디얼. 그 다음에 아이디얼의 오른편에 곱한 게 들어간다. 우 아이디얼이다. 물론 이것은 임의의 R인 R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조건인데 여기서 이걸 체크할 때는 아이디얼이 되는 거 체크하는 거 불편해서 안 돼요. 이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부분안의 조건에서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였어요? A와 B를 I에서 갖고 오면 I에서 두 원소를 갖고 오면 뺀 게 들어가고 곱한 게 들어간다. 이게 부분안의 조건이었죠. 그죠? 물론 뭐 공집합이 아니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 조건하고, 그렇다면 여기선 RA가 I에 들어가고 AR이 I에 들어간다. 이런 조건이네요. 그래서 이걸 그냥 쓰기를 A, B in I와 R in R. 잠깐만요. 쓰기를 뭐 I가 공집합 아닌 R의 부분집합에 대하여 A, B in I와 R in R 일 때 뭐 임의에 내서 뭘 만족하는 거죠? 첫 번째 A-B가 I에, 그 다음에 AB가 I에 두 조건, 그 다음에 RA가 I에, AR이 I에,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조건 다 옮겨 놓은 건데 여기서 사실 이 조건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만 아이디어리 원소라도 곱한 게 아이디어리 들어간다는 얘기를 이 밑에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 약 없고 이것을 아이디어리 정의로 삼는다. 물론 공집합 아닌 R의 부분집합은 기본적인 조건이니까 당연히 체크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리 조건에는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다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26점 방금 조건 26.9에 의해서 웰디파인은 자동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그죠? 웰디파인 잘 정의됐다라는 사실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따름 정리 16.14 26.14 26.15 26.14 26.15 자, 이것은 14.4 14.5 14.6 14.6 비슷해요.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I가 이제 아이디얼이다. 뭐 정규 부분하고 기호까지 같아요. 일 때 R 더하기 I, S 더하기 I in R quotient I. 자, 이것에 대해서 덧셈 연산 곱셈 연산 이렇게 주면 라 정의할 때 R에 더하기 곱하기 이게 하나의 환이 된다. 환의 조건 뭐 다 알고 계시죠? 그 조건을 다 만족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건 뭐 체크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얘 26.11 하고 26.13까지 보시면 아이디어로 얘들이 나오죠. 자, 먼저 3Z는 Z의 아이디얼이다. 자, 이 정규 부분군도 똑같은 표기를 썼는데 이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 아이디얼이 되는 이유는 여기 공집합 아닌 정수의 부분집합이 되죠. 그 다음에 3의 배수 빼기 3의 배수는 당연히 3의 배수고 3의 배수 곱하기 정수는 3의 배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얼이 맞고 두 번째 라제프를 뭘로 잡았냐면은 라제프를 함수들의 모임 뭐 실함수죠. R에서 R로 가는 함수들의 모임. F는 R에서 R로 가는 함수들의 모임. 이게 이제 함수의 덧셈과 함수의 곱셈에 대해서 환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이것에 대하여 뭘 갖고 있냐면은 이제 첫 번째 C라는 것은 상수함수들의 모임이에요. F in F로서 R에서 R로 가는 F는 상수함수. 이걸 갖고 오면 이게 F의 부분한이 돼요. 왜냐하면 자, 공집합 아니고 F의 부분집합이죠. 그 다음에 뺀 것이 들어가죠. 상수함수 빼기 상수함수는 상수함수예요. 그리고 상수함수 곱하기 상수함수는 상수함수죠. 그러니까 부분한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면은 너무 예. 자, F의 부분 아이디얼이 되나요? 야, 그러나 안 된다. 답이 너무 나오네. 자, 아이디얼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상수함수 곱하기 함수를 했을 때 상수함수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얼은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아이디얼이 되는 걸 갖고 와보면 이런 거예요. F인 F로서 함수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특정한 점에서 함수값이 뭐 0인 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해 함수값이 0인 함수들. 이걸 갖고 오면 이것은 아이디얼이 돼요. 자, 뭐 생각할 것도 없지만 이제 잠깐 보시면은 2번 일단 I라는 것이 공집합 아니고 F의 부분집합 당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i의 두 함수 f, g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 h인 i를 가지고 왔어요. 에 대하여 첫 번째 f-g가 i에 들어간다. 두 번째 hf가 i에 들어간다. 이걸 체크해야 돼요. hf i에 들어간다. 이걸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보면 뭐 당연한 게 f-g가 i에 들어간다. f와 g가 i에 들어간다라는 가정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f-g는 i에 들어갈 자격이 되려면은 2에서 함수값이 0이 되면 되는데 이게 f2 빼기 g2니까 제로다 이거예요. 제로 마이너스 제로라서 제로가 되죠. 그죠?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역시 i에 들어갈 자격이 되려면은 fh가 r에서 r로 가는 함수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f의 h에 2를 퇴응시켜보면 이게 제로가 된다. 이유는 f2 곱하기 h인데 h가 어디에 원소? f가 i의 원소였죠. 그러니까 이게 제로라서 이거 그냥 제로 맞네. 그죠? 제로 이므로 fh는 i의 원소가 된다. 이거. hf의 2 이거는 h의 2 f2니까 요게 0이라서 여기 h 이게 곱해서 0이 된다. 그래서 hf도 역시 i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2의 함수값이 0인 거 이런 것은 이제 하나의 f의 부분 그 아이디얼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이디얼이 되면 이걸 뭘로 f 이 아이디얼 i로 자를 수가 있어요. 이게 상환이 된다 이거 상환. 요게 이제 상환 다시 말해서 잉여환이 된다 이거. 그죠? 이게 실제로 뭐하고 같을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죠? 이게 R하고 같아요. R하고. 실수 R하고 이게 동형이 된다는 사실도 체크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1 동형 정리를 이용하면 바로 나온다. 이거. 동형 정리. 대충 아시겠죠? 뒤에서 바로 뒤에 나와요. 여기서 이리로 간 전사 준동형 사상으로서 커널 파이가 i가 되도록 뭐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 뭐 정리인데 여기서는 연습 문제로 그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연습 문제 겸 정리를 하나 풀어볼 건데요.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게 좋겠어요.